인천의 공공조달시장, 이거요, 수조원 규모의 잠자는 거인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이 거인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거인을 깨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42.8%. 이 숫자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숫자가 왜 지금 인천에게 아주 중요한, 어쩌면 좀 아픈 손가락 같은 문제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바로 인천의 지역업체 구매 비율입니다. 42.8%. 와, 옆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랑 비교해보면요, 이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오죠. 격차가 정말 상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규모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벽의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벽을 뚫고 있는 아주 멋진 지역 영웅을 만나볼 거고요. 그들의 전략을 분석해서 마지막으로는 인천시 전체를 위한 큰 그림, 청사진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천의 수조원짜리 문제, 숫자로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인천의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지역 상품 구매 비율이 42.8%. 근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2위래요. 이건 그냥 좀 낮은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울이나 경기에 비해서도 한참 뒤처져 있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인천시에도 우리 지역 상품부터 먼저 사주자 하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조례 같은 제도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지역 기업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문제, 그 거대한 벽은 대체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 지역 기업들은 소외되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현실이 얼마나 혹독한지 바로 느껴집니다. 지금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물었더니 무려 65.6%가 자금 조달이라고 답했어요. 당장 돈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조달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답답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많은 신생 기업들이 이런 하소연을 해요. 실적이 없어서 탈락했다고요. 아니, 계약을 따내야 실적이 생기는데 실적이 없으면 계약을 못 준다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타트업의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인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죠. 자, 정리해볼까요? 평가는 무조건 과거 실적 위주죠. 서류는 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우리 지역에 좋은 기술이 있어도 이걸 공공기관이랑 연결해줄 시스템은 없고요. 구매 담당자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보수적인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혁신을 가진 우리 지역의 작은 기업이 아니라 이미 실적 빵빵한 다른 지역 대기업들한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와, 이쯤 되면 이 벽은 거의 넘사벽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누군가 이 벽을 돌아갈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다면 어떨까요?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신영메딕스라는 회사입니다. 인천에 기반을 둔 직원이 5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에요. 하지만 작다고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이 바로 메디록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높은 수준의 친환경 살균 소독제입니다. 미국 FDA 인증까지 받았어요. 요즘처럼 공중보건, 위생이 중요한 시대에 병원이나 학교, 보건소 같은 곳에 정말 꼭 필요한 그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제품인 거죠. 메디록스뿐만이 아니에요. 당뇨 관리에 필요한 분석기나 여러 질병을 진단하는 장비들, 그러니까 인천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우리 이런 거 필요한데 라고 생각할 만한 핵심 장비들을 포트폴리오로 쫙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딱 들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진 이 작은 회사가 과연 그 높고 단단한 벽을 어떻게 뚫었을까요? 지금부터 신영메딕스의 아주 영리한 4단계 공략법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들은 그냥 우리 제품 좋아요, 사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예 이 공공조달이라는 게임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아주 근본적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략. 구매 담당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제품 썼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바로 이 불안감이거든요. 이걸 성능보험으로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만약 우리 제품에 문제 생기면 보험사가 다 물어줄 때요. 이거 뭐 사실상 묻지마 환불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담당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힙니다. 보통은 입찰 공고가 뜰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아니에요. 이들은 인천의료원이 새로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 단계부터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새로 지으실 거면 처음부터 우리 첨단 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시죠. 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걸 사전 스펙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경쟁 자체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게임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을 위해 따로 마련해둔 제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2억 원 미만 계약은 작은 회사들끼리만 경쟁시킨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바로 이런 틈새를 전략적으로 파고들어서 일단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실적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여기까지 보면 신영메딕스라는 한 회사의 성공 전략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아이디어를 인천시 전체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훨씬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영메딕스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지금까지처럼 과거 실적만 보고 가격만 깎으려는 수동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대신에 그 기업이 가진 기술과 혁신을 보고 그 가치에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능동적인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영메딕스의 이 영리한 전략들이요, 그냥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의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천형 평가 기준을 만들고 인천의료원 같은 곳을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지역 공급망을 구축하고, 이게 다 신영메딕스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수백, 수천 개의 제2의 신영메딕스가 탄생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혁신은 저 멀리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바로 이 인천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그 잠재력을 믿고 문을 활짝 열어줄 시간입니다.